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개봉한 올해 마지막 마블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떡밥과 각종 정보들을 영화의 줄거리 순서에 맞춰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티찰라를 되살리려 노력하는 슈리의 연구실에서 시작됩니다. 체드윅 보스만의 경우 대장암으로 4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했는데, 영화에서도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설정을 채택해 티찰라의 죽음에 반영한 것이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며, 슈리는 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하트 모양 허브를 제작하려 합니다. 블랙팬서 1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당시 악역이었던 킬몽거가 하트 모양 허브를 모두 불태우려 지시했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 그 때문에 하트 모양 허브가 부재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트 모양 허브를 먹게 되면 육체적으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상처도 순식간에 회복할 정도의 힘을 지녔는데, 아마 슈리가 기적적으로 인공 하트 모양 허브를 완성해 티찰라에게 먹였더라도 효능은 없었을 것 같은 게, 그는 이미 하트 모양 허브를 먹은 상태였음에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불가항력적인 티찰라의 죽음이라는 설정은 체드윅 보스만의 죽음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적 설정들이 감독이자 각본가인 라이언 쿠글러의 깊은 고민 끝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입니다. 이후 티찰라의 장례식에서 바신가 왕조의 후손인 티찰라가 선조들의 곁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신가는 여러분이 블랙팬서 1편에서 본 1만 년 전 최초의 블랙팬서이자 전쟁을 끝내고 와칸다를 세운 최초의 왕입니다. 이후 티찰라에 관한 공중으로 띄우는 장면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블랙팬서 1편을 보고 가신 분들은 해당 장면 속의 음악이 티찰라가 죽은 아버지를 선조들의 영역에서 만났을 때 나오던 노래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엔 체드윅 보스만의 얼굴로 가득한 버전의 마블 스튜디오 인트로가 나오는데, 이는 2020년도 체드윅 보스만의 사망 3개월 후 마블에서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제작한 버전으로 꼭 극장에서 직접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티찰라의 죽음으로부터 1년 뒤 라몬다 여왕이 와칸다의 국왕이 되어 직접 세계 정상들과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UN 쪽에 비브라늄과 와칸다의 기술을 나누기로 했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불만 섞인 질문은, 블랙팬서 1편의 시간적 설정인 2016년 당시 티찰라가 왕이었을 때 제한적으로 비브라늄과 기술 공유를 하기로 약속했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For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we will be sharing our knowledge and resources with the outside world. 생각해보면 티찰라는 타노스 때문에 5년, 그리고 블립에서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것이었기에 실질적으로 왕위 주기 후 2년 정도만 기술 고려를 진행했고, 그가 사라진 후엔 다시 와칸다가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물론 라몬다 여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브라늄이 무서운 게 아니고 비브라늄을 악용하려는 강대국들이 무서운 것이기에 와칸다의 선택이 이해가 갔고, 무엇보다 신분을 숨긴 채 비브라늄을 탈취하려 했던 UN 회원국들도 있었기에 와칸다로서는 바깥 세상의 신뢰를 갖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후 대서양에선 미 해군의 초엘리트들인 네이비실과 CIA 요원들이 바닷속에서 비브라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네이머와 탈로칸의 전사들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헬기를 집어던지는 네이머의 힘이나 탈록한 전사들의 등장도 흥미로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본 부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세이렌의 전설처럼 노래로 사람들을 현혹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을 활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장면의 핵심은 도대체 미국에서 대서양 한가운데에 잠긴 비브라늄을 어떻게 탐지했냐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네이머가 라몬다 여왕과 슈리와의 만남에서 한 미국 과학자가 탐지 기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이어졌고, 바로 그 당사자가 슈리조차 놀랄 정도의 기계를 제작한 리리 윌리엄스입니다. You can come to Wakanda, conscious or unconscious. 이후 1편에서 슈리의 치료로 목숨을 건진 CIA 에버렐로스 요원의 정보를 통해 리리 윌리엄스가 MIT 재학 중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CIA의 새로운 국장으로 자신의 전 와이프가 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보라색 브릿지를 한 여성은 우리가 블랙 위도우, 팔콘과 윈터 솔저에서 봤던 발렌티나인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자면 어벤져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한 자들을 물밑에서 모으고 있는 인물로, Keep your phone on.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통해 그녀가 CIA, 즉 미국 정보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이렇게 몰래 모으고 있는 초인들은 2024년 개봉 예정인 썬더볼츠라는 영화에서 팀으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발렌티나는 영화에선 로스의 전 와이프이지만 원작에선 닉 퓨리의 와이프입니다. 다시 MIT로 돌아와서 드디어 리리 윌리엄스의 첫 등장이었는데, 19세 소녀이지만 양자 컴퓨터 개발, 아이언맨 수트 개발, 심지어 비브라늄 탐지기는 금속 공학 과제로 제출했던 것으로 토니 스타크의 모교 후배답게 천재적인 발명가였고, 그 수준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 중 하나인 슈리도 놀랄 정도였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설정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후 그의 친구들 그리고 결국 피터도 MIT에 진학하게 될 예정이기에 훗날 그들의 콜라보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리리 윌리엄스 하면 직접 만든 아이언하트 수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분명 엄청난 천재는 맞으나 아직 토니가 개발했던 아이언맨 수트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인상을 주었고, 그럼에도 대단하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토니의 경우 설계를 직접 하고 동굴에서 제작한 마크 1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트들은 자비스와 장비들이 나서서 만들어준 반면 리리는 간의 수공업 같은 느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조이고 도색까지 직접 하는 등 가성비 좋은 아이언맨 수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아이언하트 수트가 등장하는 장면들은 아이언맨 1편이나 인피니티 워 속 아이언맨의 연출을 오마주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위기의 순간에서도 천재적인 계산 능력으로 극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토니 스타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탈로칸으로 슈리와 리리가 끌려가고 와칸다에 돌아온 오코예는 라몬다 여왕이 직위해자시키는데, 여기서 라몬다 여왕이 분노에 차 소리 지르며 언급하는 오코예의 반역자 남편은 1편에서 킬몬거의 편에 서서 티찰라와 싸운 와카비를 뜻하는 것이며, 당시 정당한 결투로 블랙팬서의 자리에 올라간 킬몬거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오코예에게 라몬다 여왕이 다소 서운함을 품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I am loyal to the throne, no matter who sits upon it. 그리고 이맘때쯤 슈리는 네이머에게 직접 탈로칸의 역사에 대해 듣게 되는데, 약 500년 전 원래는 중앙아메리카 부근의 지상에 살고 있던 네이머의 선조들은 스페인의 침입으로 인해 전염병에 노출되었고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그들이 모시는 차악신이 한 남자에게 계시를 주어 물속에 푸른 식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치 와칸다에서 최초의 블랙팬서가 하트 모양 허브를 섭취한 것과 같이 그들은 푸른 식물을 다같이 섭취해 지상이 아닌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종족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듣고 나서 바로 떠올랐던 것은 블랙팬서 1편의 악당 중 하나였던 율리시스 클로의 대사였는데, Explorers have searched for it. Called it El Dorado. They looked for it in South America. But it was in Africa the whole time. 수백 년 전 해외로 떠나 보물을 찾던 자들은 황금의 도시가 남아메리카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었다 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모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돌연변이라고 직접 언급하는데, 그는 미즈 마블에 이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밝혀진 두 번째 뮤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바다 왕국 탈로칸의 모습도 드러나는데, 탈로칸도 와칸다처럼 비브라늄으로 가득한 국가임에도 와칸다만큼의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들은 왕국이 건설된 지 아직 5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데 반해 와칸다는 벌써 건설된 지 1만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기술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이머가 자신의 본 목적을 슈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유년기에 강대국의 수탈을 겪은 그가 이번에는 비브라늄을 그들에게 수탈당하기 전에 먼저 정복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겪은 일은 다르지만 복수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 킬몬거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었고, 또 그 와중에 자신들의 민족만큼은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이후 라몬다 여왕의 명령을 받은 나키아가 슈리와 리리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탈로칸 사람들이 사망하며 결국 와칸다와 탈로칸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와칸다로 물이 밀려들어오는 장면은 원작 코믹스와의 싱크로율이 높아서 보기엔 즐거웠으나, 이 전쟁으로 라몬다 여왕이 사망하기에 이르며 안 그래도 티찰라의 죽음 이후 자책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던 슈리는 복수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에 사로잡히는 이야기는 사실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된 티찰라가 걸었던 길과 똑같다고 보일 수 있지만, 슈리는 당시 간접 경험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한 것이며, 그렇게 어둠에 빠져있는 슈리에게 자바리의 리더 은바쿠가 위로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슈리는 전통을 비웃는 아이에게 조언을 하냐? 라고 되받아치는데, 이는 블랙팬서 1편에서 와칸다의 전통을 지루하다는 듯 평가하는 슈리에게 은바쿠가 혼내듯 이야기했던 부분을 상기시키는 대사였습니다. Who scoffs at tradition? 이후 슈리는 탈로칸에서 성장한 식물, 즉 비브라늄 토양에서 성장한 식물의 DNA 구조에 티찰라의 DNA 구조를 엮어 인공 하트 모양 허브를 성공적으로 제조하는데, 슈리가 먹은 인공 하트 모양 허브는 새로운 유전자가 배합된 신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규 버전을 먹은 슈리는 선조들의 영역에서 이번 영화의 가장 쇼킹한 등장이었던 킬몬거를 만나게 되는데, 복수에 사로잡힌 슈리의 마음이 반영된 듯 그녀의 눈앞에는 복수에 가득 차 있었던 킬몬거가 있었고, 실제로 그에게 설득되어 오직 복수만을 위해 탈로칸과의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참고로 전쟁 시작 직전에 두 가지 장비들이 소개되는데,
하나는 미드나잇 엔젤이라고 불리는 엑소수트로 착용한 자들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는 것이며, 이는 실제로 원작 코믹스에서 도라밀라제들이 착용하는 수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아이언하트 수트인데, 영화의 결말부에 리리에게 수트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리리는 완전한 형태의 수트까지 만들어본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천재성을 고려하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분명 비슷한 것을 또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내며, 와칸다 포에버 직후 리리의 단독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 아이언하트도 2023년 중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수만을 위한 탈로칸과 와칸다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계획대로 됐던 네이머와의 싸움은 그의 죽음으로 끝낼 뻔했지만 슈리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결코 복수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때 슈리의 복수가 우리를 잠식했지만 으로 시작하는 대사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제모남작의 계략에 따라 복수에 잠식된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복수의 말로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된 티찰라가 했던 대사와 똑같았습니다. Vengeance has consumed you. It's consuming them. 결국은 선대 블랙팬서이자 그녀의 오빠인 티찰라가 내렸던 선택, 즉 온화하고 포용하는 방식의 티찰라의 국가 운영 방침이 옳았다는 것이고, 슈리도 성장통 끝에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부에선 티찰라와 나키아 사이에 낳은 아들 투생이 등장하는데, 원작에선 티찰라와 엑스맨의 스톰이 부부이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아자리이지만, 영화판에선 나키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설정으로 훨씬 납득가는 이야기였고, 그의 와칸다식 이름도 죽은 티찰라와 똑같은 티찰라라는 점도 영화만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기대 중인 것은 나키아와 아이를 가졌을 때의 티찰라는 하트 모형 허브를 섭취한 상태였을 것인데, 그렇다는 뜻은 투생도 네이머와 유사하게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성되었거나 초인적인 힘을 지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티찰라의 정신과 명맥을 이어가는 슈리의 성장통이 담긴 영화이자 티찰라였던 체드윅 보스만의 마지막 마블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끝이 납니다.